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초자이른의 미친 경쟁률 987대 1, 과천지정타 또 연기, 원베일리 이대로 원점, 가밀 프루지오 너는 도대체 언제, 제발 좀 쉽게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서초자이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공개가 됐습니다. 전 주택형 1순위 해당 지역 마감이 됐는데 경쟁률은 거의 미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악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죠. 평균 경쟁률은 300.2대 1입니다. 물론 35세대라는 작은 물량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엄청나게 올라간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적인 지원자의 숫자를 보면 35가구 모집에 10,000명 이상이 지원을 했습니다. 제일 물량이 많았던 69 B타입이 10세대였어요. 경쟁률이 자그마치 483.3대 1이었습니다. 거의 5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물량이 제일 적었던 69 A타입 한 세대 물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쟁률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987대 1, 거의 1000대 1의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둘의 결과를 보면 물량이 많거나 적거나 그곳으로 투하되는 지원자의 청약 클릭은 어마어마한 숫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 경쟁률을 보인 곳이 50 B타입 101.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소형 평수 좁은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10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자이른의 미래가치에 방점을 찍은 청약자들이 주저하지 않고 이곳으로 승부수라는 돌을 던졌죠. 일단 자이른에는 6억에서 8억대의 분양가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대략 5, 6억 정도 저렴하게 나온 분양가입니다. 어찌 보면 강남의 진입을 무난한 분양가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틈새일 수 있죠. 틈새는 소수만 그 기회를 엿보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이젠 이 틈새마저도 청약대전으로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몸싸움 때문에 더 이상 틈새일 수 없는, 그냥 누구나 자신을 던져볼 수 있는 경쟁의 각축장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서초동 자이른의 공급이 35세대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미친 경쟁률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싶어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패닉 바잉이라는 말은 이제 패닉 청약이라는 말로 그 불씨를 옮겨갈 만큼 서둘러 나온 분양 물량에 대해서 서둘러 청약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겠다는 심리가 많은 청약자들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수익에 손해를 더 보지 않기 위해서 서울의 신축 아파트 분양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8월에 집중됐던 밀어내기 분양이 막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8월 이후에 서울의 분양 물량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정도로 그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나온 소규모 신축 아파트의 작은 분양에 불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뜩이나 시세보다 저렴하고 서울의 핵심 지역에 나온 분양이니 일단 던지고 보자라는 심리가 강했을 것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단타로 던져서 꽤 짭짤한 수익을 거둔 분들이 많아서 그 성취감이 분양시장에서 오버랩된 듯도 합니다. 자이른에는 100% 가점제이기 때문에 어중간한 가점을 가진 청약자들이 승부를 던졌을 확률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치열해지면 자동적으로 가점은 하늘로 솟아버리게 되죠. 대포를 쏠 때 지글지글 뒤에서 심지에 불이 붙고 나면 이후에 퐁! 포탄이 발사가 되죠. 경쟁률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가점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넘어가는 범위로 날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은근히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소규모 신축 아파트 분양에서도 난리가 나는데 나름 대규모로 분양하는 아파트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자이른의 같은 곳을 틈새로 생각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점과 상관없이 승부를 던진 숫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현상은 단지 소규모 아파트 분양뿐만 아니라 대규모 분양 아파트에도 여실히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약간 바뀌었기 때문이죠. 바로 추첨제 비율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추첨제는 행운의 럭키 7이라는 숫자를 받은 사람이 당첨되는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산 추첨이다 보니까 사람의 힘이 거의 작용하지 못합니다. 달나라의 무중력 상태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의 도전이 허공에 둥둥 떠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벼락같이 당첨이 되면서 미지의 땅에 발을 밟게 되고 그곳에 깃발을 꽂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서초동 자이른의 기록과 같은 경쟁률은 그리 오래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분양 아파트가 그 벽을 넘어가 버리는 기록 경신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분양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바로 과천 지식정보타운입니다. 약 1700세대를 분양하는 나름 대규모 신축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것은 그런데입니다. 내일 21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예정하고 있는데 과천시와 대우가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와, 이러다 또 수요
일주일 연기가 되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게 됩니다. 과천시는 이미 행정 절차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허그의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대우건설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띄울 수 있도록 하는 만반의 준비를 해놨다고 합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분양에서 발표일을 달리한 것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청약자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고, 빠른 속도로 분양을 하기 위해 허그에서 승인이 나면 그 즉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우가 아직 허그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서 21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연기될 수도 있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모집 공고 일자를 고수하려 해도 행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시행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분양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걸까요? 참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요즘 분양한다고 하는 신축 아파트 분양 일정 중에 정확하게 그 일정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청약자들 입장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분양 일정도 한편으론 나름 기밀사항이라 속보 형식으로 알려주질 않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외부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조율이 끝나도 아주 조용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를 오픈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천 지정타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이유는 한편으론 분양가도 저렴하고 시세 차익도 좋은 이유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10년 전매 제한은 있지만 결정적으로 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전세값으로 분양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당해 거주자 3번의 청약 기회가 있죠. 1주택자도 도전할 수 있어요. 처분 약정을 했어도 만약 사정에 의해서 처분하지 못해도 분양권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허점도 있습니다. 대신 취득세, 양도세는 중과가 되겠지요. 그렇게 내는 세금보다 향후의 시세 차익이 크다면 어떤 1주택자가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과천 지정타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 때에 과천 지정타의 분양 일정이 늦춰진다면 참 막막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천시와 대우에서는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이번 주 안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겠다고 하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대목인 듯 합니다. 허그의 파워 정말 대단한 듯 합니다. 이런 허그와 동급 파워를 가진 곳이 있죠. 바로 한국감정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원에서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할 때 택지비 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권한이 있어요. 이번에 강남의 원베일리가 2990세대 분양을 앞두고 있죠. 근데 분양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허그가 제시한 4,891만 원을 거부하고 5천만 원 이상의 분양가를 책정받기 위해서 토지 감정평가를 마쳤습니다. 분양가는 건축비, 택지비, 그리고 가산비 등등이 합쳐져서 최종 분양가가 됩니다. 지자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분양가 구성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땅값 아닙니까? 택지비. 그래서 원베일리 조합이 토지 감정평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택지비를 최종 심의하는 곳이 바로 감정원입니다. 그러니 감정원의 심사 권한이 얼마나 울트라 파워입니까? 이번에 원베일리 조합이 토지 감평한 자료를 감정원에 제출했는데 퇴짜 맞았습니다. 이유는 택지비가 너무 비싸답니다. 다시 택지비 산정을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5천만 원 이상의 분양가는 물 건너갔다고 보면 됩니다. 더 이상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원의 말은 땅값 산정을 더 낮게 책정을 하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조합이 후분양 얘기를 스며시 꺼내고 있어요. 후분양이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조합에서 막대한 공사 비용을 조성하기란 정말 힘들거든요. 리츠 활용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을 부동산 투자 신탁에다 맡겨서 운영하게 하고 이익은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하는, 어찌 보면 청약자들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꼼수까지 나오게 되니 정말 원베일리는 이대로 원점으로 가느냐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원베일리 너무 비싸,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밀에서 분양을 한 프루지오 마크베르를 기다리고 계실 듯 합니다. 그런데 가밀 프루지오 마크베르야,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냐? 지난 16일 분양한 다음에 버뮤다 삼각지를 비행하다 실종된 것처럼 얘가 지난주에 팔팔하게 살아있더니 순식간에 잠수를 타버렸어요. 와, 이 물량을 기다린 분들은 정말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가밀 프루지오, 나까지 송파다라고 외치고 있는 아파트 아닙니까? 정말 송파 생활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입지 좋고 분양가 좋고 시세 차익 좋은 삼박자가 골고루 갖춰진 프루지오 마크베르는 도대체 언제 분양하는지 들리는 얘기로는 최종 조율이 덜 된 듯 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분양가 아닐까요? 뭐 최종 줄다리기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머니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추측입니다. 분양가가 6억대에서 8억대로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고 생애 최초 추첨제, 일반 추첨제 물량도 있는 총 분양 세대가 496세대 정도 되는 정말 참한 신축 아파트인데, 갑자기 자이더스타 모집 공고 시작과 더불어서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홈피 들어가서 100만 번 클릭해도 준비 중이라는 무뚝뚝한 창만 뜨고 있습니다. 아마도 일주일 안으로 모집 공고를 내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이러다가 과천 지정타하고 손잡고 동시 분양할 수도 있겠네요. 자이른의 미친 경쟁률, 과천지정타의 분양 연기, 원베일리, 도루묵, 가밀프루즈의 행방불명, 청약 경쟁도 힘겨운데 분양 일정도 이렇게 힘겨우면 힘이 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힘에 부치는 일밖에 생기질 않네요. 모든 분양 일정들이 좀 쉽게 풀렸으면 합니다. 과천시 관계자의 말처럼 하루라도 빨리 청약자들에게 기회를 주기에 준비하고 있다는 마인드가 분양을 준비하는 모든 신축 아파트 시공사의 마음이었으면 합니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집을 상대로 하지만 그 주위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영역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이 아닌 마음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당첨은 힘으로 겨뤄서 따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겨뤄서 따내는 겁니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원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새벽별처럼 맑은 여러분의 집중력을 발휘하셔서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